안녕하십니까. 고승보보 석전영어 스님편 제73회차 서기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석전과 육당은 백양사 산문을 들어서자 정원에서 흑선으로 화초를 심고 있던 주지 송만함 화상이 반가이 맞이해 주었고, 또 구암사 조사전에는 추사 김정희가 써서 기증한 화엄종주 백파대사라고 하는 편액이 걸려 있었고, 법당에 있는 또한 화장이라는 두 글자는 추사의 글씨 중에서도 득의 작이다라고 했는데, 또한 기둥마다 붙어 있는 위창 오세창이 쓴 주련은 여러분들 절에 가면 기둥기둥에 써 있는 글을 주련이라고 그러죠. 타향에서 예충무를 만나듯 반갑기 그지없다라고 해 있어요. 석전은 1912년 2월 7일 구암사 주지가 된 이래에 1922년 6월 20일까지 만 10년 동안 재직을 했고, 이런 스님에게 물러주었는데, 이런 스님은 1923년 1월 17일 주지인가를 받아서 1940년대까지 계속 연임을 했다라고 하는데, 구암사 진영각에는 설파, 백파, 설두, 영산 등 사막을 구족한 근대 고승들의 진영이 내벽에 걸려 있어서 구암사가 바로 조선 근대불교의 화장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구암사는 조선시대 역불로 인고의 세월을 보낸 불교가 새롭게 일어서기 시작한 조선 후기의 교학 연불 중심의 도량이었고요. 경어 스님이 씨앗을 뿌린 선수행과 더불어 교학 연찬의 황금기를 예고한 것이 바로 순창의 구암사죠.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의식집인 백파 스님의 작법 귀감 역시, 우리나라 불교의식집 최초로 만든 분이 백파 스님이에요. 제목은 작법 귀감이고요. 훗날 다시 1930년대에 만들어진 성문의 범위 있죠. 안진호 스님께서 만드신. 이 작법 귀감이 구암사에서 출판되었고요. 작법 귀감은 불교의 제반의식에 관해서 편찬한 종합의례서인데, 통상적인 삼보 통청을 비롯한 각종 청문, 제의식 절차, 각종 수계의식, 가사의식문, 불상시창불 등 불교의식에 대한 철저와 방법의 대상 등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석전 스님은 구암사를 나서게 되지요. 두 사람은 구암사에서 내장사 사이 고개인 유군치를 넘어서 내장산의 주봉인 쓰레봉 및 구비구비 산길을 걸어요. 계곡이 잠옷 웅대하고 숲은 더욱 빡빡해지고, 월조암인데 지금은 폐사돼서 없다라고 하죠. 월조암을 오른쪽으로 보고 6개, 7개 부도를 지나고 보니 대로에 나서게 되고, 또 바로 보이는 것이 고내장으로 통칭하는 병련암이었어요. 석전과 육당은 내장사 주진 백항명 선사를 만나고 그곳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항명 선사와 함께 불출암으로 향하게 돼요. 일행은 원저감을 거쳐 쓰레봉 서단의 불출암이라 통하는 도솔암에 이르게 되는데, 암자 앞으로 멀리 내다보이는 60개 봉우리 이하 여러 산맥은 운문암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곡선의 변화를 나타내었다라고 하지요. 벼랑을 끼고 조금 돌자 벌써 정읍시가가 턱 아래 있었고, 정읍 읍내에 당도한 일행은 점심을 먹고 그곳에서 항명선사와 작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석전과 육당은 정읍에서 버스를 타고 서해안 줄포를 향하게 돼요. 두 사람이 고부를 거쳐 줄포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가 지나서였는데, 꽤 번창한 포구에는 중국인들의 점포가 한두 집 걸러 있었는데, 변산반도 유수의 소금 생산지인 줄포에 중국인들은 산동 소금을 들여놓고 한글로 호염이라 써놓은 것이 가게마다 가득하였다라고 하죠. 두 사람은 소금 굽는 것을 보고자 일부러 갯가로 가서 염전과 연막의 소금가마 등을 구경을 하였고, 야영같이 산재한 소금을 보면서 해안가로 나아가 진서리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죠. 두 사람은 진서리에서 이밤리를 거쳐서 전남으로 가득한 죽동으로 들어서자 그 길이 닿는 것에 만세루라는 높은 타락이 나타났는데, 만세루의 다른 쪽에는 복례루라는 현판을 달았는데 누각이 나타나니 이미 내소사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죠.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고승법어 석전영호스님 편제 73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
안녕하십니까. 고승법어 석전용어 스님편 제74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석전과 육당이 진서리에서 이밤리를 거쳐서 전남으로 가득한 죽동으로 들어서자 그 길이 닿는 곳에 만세루라는 높은 다락이 나타났고, 만세루의 다른 쪽에는 복내루라는 현판을 달았는데 누각이 나타나니 이미 내소사에 다다랐다라고 했는데요. 내소사는 한국의 8대 명승지 가운데 하나로 변산반도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지요. 이 일대 사찰 가운데 최고의 명찰로 손을 꼽히는데요. 당시 내소사는 선계사, 청림사, 실상사와 함께 변산의 4대 명찰로 불렸어요. 석전과 육당은 내소사의 대웅전과 5층 탑 등을 둘러보고 주지의 친절한 안내로 대웅전 외쪽 향적 선언이라고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현판이 걸린 선방에서 일숙의 인연을 맺게 돼요. 두 사람은 내소사에 묵으면서 한 만어 화상으로부터 내소사를 다시 복구하는데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만어 스님은 10살에 이절로 출가를 해서 60여 년간 추석을 하면서 거의 변산의 주인이 되다시피 한 사람인데, 한때는 내소사의 사운이 쇠락을 해서 오랫동안 땡땡이 중에 소홀이 되어서 대중공사라고 하는 것이 고작해야 소잡아 먹는 일이나 사찰에서요, 누구를 두드려 패주는 일이나 이런 곳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른 스님이나 바른절에서는 오가지도 않는 벽지로 전락을 했었는데, 이때 만어 스님이 말을 탄 도적들을 말을 탄 도적이 쫓아낸다 하는 기적, 마간 적격의 비상한 곳이므로 땡땡이 중들을 차례로 몰아내고 범계의 청정함을 회복하였다라고 하지. 석전과 육당은 변산반도를 둘러본 후에 줄포항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배를 타고 바닷길로 장수강하구의 포구에서 내리게 돼요. 고창 출신이면서도 석전에 의해 머리를 깎았던 미당 서정주의 서술에 의하면 장수강 침향은 물속에서 몇백 년을 묵었다가 떠오른 참나무를 말린 것이다. 불도 그냥 물이 아니라 동쪽 노령산맥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육수와 산엽 사이를 10열이 거슬러 올라오는 황해 조류가 서로 만나 함수를 치는 장수강이라는 곳에 묻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은 선운산과 소요산 사이에 있는 거의 10리나 되는 길을 따라 올라가게 됐는데, 선운산은 전북 고창 선운산에 자리 잡은 고찰로서 두 사람을 맞이하는 대중들 가운데에는 백항명선사도 끼어 있었어요. 항명선사가 그곳에 와 있었던 것은요, 법조인 설파상언의 계비사로 미리 석전 스님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설파당의 계비서는 상언대사의 비석이 오래되어서 석전이 비문을 지어서 다시 세우기로 했던 것이죠. 석전과 육당이 선운사에 간 1925년 4월 7일에는 환흥 탄영 스님이 그 절에 주석을 하고 있었어요. 석전은 환흥에게 사교과를 배운 바가 있어서 스승이자 교계의 큰 어른이기도 했죠. 4월 9일 석전 스님은 설파당 상언 스님의 비석일로 선운사에 남게 되고, 육당은 선운사를 떠나 부장의 길로 들어섰죠. 그리고 4월 11일 담양 반기실 주막에서 늦게 다시 만났는데, 광주 무등산 북쪽 산자락과 마주한 이 동네에는 광주천이다는 제법 큰 시냇물이 흐르고, 지곡리 일대에는 소세원, 시경정, 한벽당, 취가정이 냇물좌우의 언덕에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석전과 육당은 서림이라는 동네를 거쳐서 무등산에 이르게 됐는데, 샘바위에서 날이 저무는데 숙소로 정한 원효항까지는 아직
산길로 10여리 정도가 남아 있었죠. 두 사람은 원효암까지 강행하기로 했지만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각기 서로 흩어져서 길을 찾기로 하게 되죠.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고승법어 석전용어 스님편 제74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승법어 석전용어 스님편 제75회차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석전과 육당이 서림이라는 동네를 거쳐서 무등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샘바 위에서 날이 저무는데 숙소를 정한 원효암까지는 아직 산길로 10여리가 남아 있었는데 두 사람은 원효암까지 강행하기로 하다가 결국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고 각기 흩어져서 길을 찾게 되죠. 길을 찾다가 원효암에 먼저 도착하게 된 석전스님과 함께 그 절에 사람들이 수색대원이 되어서 육당을 찾아 나서게 돼요.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육당을 찾아서 결국 원효암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날 4월 10일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대웅전을 참례하고 무등산 산길 타는 데는 귀신이다라고 칭하는 노인 한 사람을 안내자로 해서 정상을 향하여 등산에 나서게 되죠. 광주의 진산격인 무등산은 일명 서석산이다라고도 하는데 한품 입제 마루턱에서 왼쪽 등성이를 타고 올라가면 서석이 있다라고 해요. 육당은 좋게 말하면 수정병충을 둘러쳤다라고 말을 하겠고 박절하게 말하면 해금강의 한 귀퉁이를 떠왔다 하고 싶은 것이 서석이니 무등산을 서석산이라는 것도 과언은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석전은 육당과 함께 무등산 정상에 천왕봉까지 답사를 한 후에 그 소위를 이렇게 읊었죠. 골짜기 바람 불어 높직이 돌아오는데 서석산 우뚝 솟아 정상에는 눈 쌓였고 골짜기 꽃 피우니 떨어지는 햇살 닿을 듯 물굽 위에 번쩍거려 이끼 낀 조약돌을 나직이 바라보고 푸른 솔밭 새벽산을 쓸쓸히 응시하니 온 산은 펑퍼짐이 수풀이 일렁거려 한 잔술 기울이며 그대와 즐길만 하고 했는데 석전 스님은 무등산을 답사하고 그날 저녁에 컴컴할 무렵에 정심사에 도착을 해요. 그곳에는 태인의 가사한 김죽헌이 이틀 전에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심사는 광주 무등산 서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절이죠. 정심사는 서남사의 말사인데 무등산 최대의 도량이었어요. 석전이 1910년 임재종 운동을 펼 때는 정심사에서 이회강의 매종 행위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었고요. 4월 13일 육당은 새벽부터 정심사 당호를 둘러 보았는데 취백로, 대웅전, 회승당, 설선당, 오백난전, 명부전, 극락전, 5층탑 등을 자세히 살피고 석전, 육당, 김죽헌 세 사람은 3인 작반으로 정심사를 출발해서 사심리 서석산을 다시 횡단하게 되죠. 석전 일행이 무등산을 횡단하여 닿은 곳은 바로 동복의 적벽강이었는데 그리고 동복의 읍내로 들어가 서름한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고는 산길 20리를 걸어 모산의 명찰인 유마사에 당도하게 되죠. 전남 화순의 유마사는 신라 진평왕 때 540년에서 575년에 열반하신 분이죠. 유마가 창건을 하였는데 유마사는 적지 않은 그런 대웅전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간신히 밭에서 일하는 사미 하나를 찾아서 주지스님 어디에 갔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모호해서 그냥 점심만 먹고
절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행이 유마사에서 순천 송광사로 가려면 모산의 남쪽에 있는 밑거리제를 넘는데 오르기를 오리 내려가기를 십리라 꽤 지루한 산길이었다라고 해요. 이들은 한참 만에야 적벽강의 하류인 낙수로 나섰는데 산골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는 가시네들이 무릎 위까지 다리를 걷고 들어가 다슬기, 밑거리 등을 줍기에 바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냇가에는 노란 개나리, 붉은 진달래가 피어서 봄날의 산수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었는데 신평을 지나서 외송이란 동네에 다다르자 다리까지 나와 반기는 이는 바로 육당의 옛 친구 김해은 화상이었다라고 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고승법어 석전 영어 스님 편제 7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승법어 석전 영어 스님 편제 76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석전 일행이 한참 만에야 적벽강의 하류인 낙수로 나서게 됐는데 산골에서 흘러내린 시내에는 가시네들이 무릎 위까지 다리를 걷고 들어가 다슬기, 밑거리 등을 줍기에 바빴다. 시냇가에는 노란 개나리, 붉은 진달래가 피어서 봄날의 산수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신평을 지나 외송이란 동네에 다다르자 다리까지 나와 반기는 이는 육당의 옛 친구 김해은 화상이었다라고 했는데, 육당이 송광사에 오겠다고 해은 스님과 약속한 지도 이미 15, 16년여 전의 일이라고 해요. 석전 일행이 해은 스님의 마중을 받으며 고색이 뚜렷한 일주문을 거쳐서 송광사에 들어섰는데 석전이 임재종 운동을 할 때인 1911년 1월 15일 전라도 및 지리산 일대의 승려들이 참가한 송광사 총회에서 임재종 임시종문을 송광사에 설치를 하고 임재종의 관장으로서 서남사의 경운 스님을 선출했는데 4월 15일 아침 일찍 송광사 주지 김유람 스님이 와서 인사가 늦었다면서 미안해했고, 조반 후에 기산 스님의 안내로 송광사 당후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나왔었는데 안내를 맡은 기산 스님은 중화항림에서 석전 스님에게 배운 제자이기도 했어요. 일행은 먼저 그 즈음 새로 놓은 제1석교로부터 살펴보고 일주문, 비림, 제2석교 위에 우화각, 그 오른쪽에 침계로, 좌하에 임경당, 침계로와 임경당에는 모근의 시를 비롯해서 역대 유명한 명사들의 시가 가득 묻어 있었는데, 그리고 이어서 사천왕문, 해탈문, 대장전, 총각, 법왕문을 지나서 대웅전과 대웅전 위에 있는 설법전, 또 보조에 참선 수행을 했던 삼일암, 보조암, 또 하사당, 청운당, 조사전, 국사전, 또 대아래에 불조전, 화엄전, 한때 임재종의 종무원 사무소로 쓰던 향로전을 돌아서 대장전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이어서 문수전, 관음전을 거쳐서 왕실을 축원하던 성수전까지 송광사의 주요 정각들을 한 바퀴 돌아보았고요. 또한 4월 16일 해은 스님의 안내로 산내 암자를 둘러보았는데 송광사 산내 암자는 동북골짜기의 보조암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용마루를 마주보고 있었는데 모두 16곳이 있었다라고 해요. 일행은 감노암으로 갔는데 감노암은 부도암에서 북쪽으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 암자는 원감국사 충지가 창건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는 송광사 대중의 요청으로 보제당에서 강연회를 열었는데 산의 대중과 학인들이 100여 명이 운집하였고 석전 스님은 소감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20여 년간 불교계의 유신에 종사한 실제 역사를 역수를 하면서 금일에 그분은
불교인들이 본분 상사를 잃지 말고 어디까지든 불교인으로서의 신시대 창조의 무대에서 영광스러운 임무에 복해야 할 소위에 대해 누누이 설파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 공양 후에 송광사 절뒤로 장군봉을 넘고 또 조계수를 건너서 고개 넘어 서남사로 향하게 되죠. 서남사 경내에 들어서자 봄꽃이 송광사 쪽보다 먼저 와 있었는데 송광사가 조선의 소림사라고 한다면 서남사는 고대 인도의 불교대학인 나란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송광사는 조선 불교 선해발상지요, 서남사는 조선 교학의 연원지라라고 비추어 봐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석전과 육당은 서남사에 도착을 해서 짐을 내려놓기도 무섭게 경운노장을 찾아가서 그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게 되죠. 경운노장은 석전 스님의 대교과 강원의 스승이었고 또 석전 일행은 아침 공양을 마치고 경운노당에 앞서서 안내하는 대로 서남사 구경에 나서게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고승법어 석전영호 스님 편제 76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